재고자산 공부를 이제 해볼 건데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 재고자산 단기 매입 있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재고자산이 뭐와 뭐로 배분돼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되는 이 원가의 배분이 제일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이 원가의 배분에서 이건 이미 알고 있어. 기초에서 매입 더한 다음에 기말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구조니까 매출 원가도 내가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매입이랑 기말 재고자산 구하는 게 이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거 두 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원가에 배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매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매입의 취득 원가 오랜만에 한번 물어보네요. 원가가 도대체 뭡니까? 원가를 뭘 원가라고 해요? 우리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은 최초 측정 시점의 원가로 측정하죠. 원가가 뭡니까?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죠. 3억 5천짜리를 3억 주고 샀으면 3억으로 기재하는 게 원가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요 매입에 매입 원가를 볼 건데 이 매입 원가 안에 가격, 애누리 등 쭉 나와 있는데 일단 가격은 할 얘기가 없고 매입 운임부터만 좀 얘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매입 운임. 첫 번째로 우리 저 매입 원가에 들어갈 매입 운임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는 다 할 얘기가 없죠. 여기가 선적 시점이 있고 여기가 도착 시점이 있으면 선적하는 순간부터 구매자 거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쵸? 도착해야지만 구매자 거야.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뭐 배값 이런 걸 매입 운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입 운임은 당연히 이 매입 운임. 당연히 매입 운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렇게 보면 선적지 인도 조건 같은 경우에 구매자 거니까 구매자가 부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판매자 거니까 판매자가 부담하겠죠. 그럼 아셔야 될 게 우리 매입 운임은 일반적으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어떻게 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매입 운임은 구매자의 취득 원가에 당연히 가산하고요. 그쵸?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는 들어가지 않고 판매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럼 판매자가 부담하는데 판매자 뭘로 들어가? 판매자의 판관비 처리하죠. 나온 김에 정리를 해보면 요 매입 운임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상을 뒤엎고 막상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 구매자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매입 원가에 가산한다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잘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매출 운임이잖아요. 매출 운임은 어떻게 처리해요? 판매할 때 발생한 택배비, 판관비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출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죠. 매출에 차감하는 거 아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매입 운임은. 보시면 보관원가 있어요. 보관원가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관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제품의 보관원가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비용 처리하죠. 왜 제품의 보관원가는 비용 처리합니까? 이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제품의 보관원가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원재료는 아직 판매 가능한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재료의 보관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 취득 원가에 가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재료의 보관원가를 우리가 보관원가를 원재료의 보관원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엔 아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원가에 가산해 주셔야겠죠. 아는 얘기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수입 관세랑 재세금 나와 있는데 수입 관세랑 재세금은 뭐 할 얘기가 없죠. 관세 납부한 거 있으면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요. 관세 환급 받은 게 있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매출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 문제풀이 편의상 다 매입에서 차감하잖아요. 여기까지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2차 때 여러분이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오히려 얘죠. 뭐 요 정도는 우리 여태까지 객관식 때부터 몇 번을 정리했는데 그걸 또 정리해요. 보시면 되고요. 이 맷집,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지우고 여기다 좀 작게 써볼 건데 지우고
자,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는 뭐와 뭐로 나눠지죠? 이따 보겠지만 재고자산을 원가 배분할 때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할 때 수량, 퀀터티와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데 수량 배분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뭡니까? 물건이 구매되고 판매할 때마다 기록하는 계속기록법이 있고요. 물건이 구매하고 나중에 기말에 남았을 때 기록하는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죠. 그럼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를 보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회계 처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 너무 좁다 진짜 칠판 보시면 여기 그래서 우리가 2차 때는 재고자산이 나오면 꼭 회계 처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라 회계 처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계속기록법은 물건이 구매하고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뭡니까? 물건이 구매할 때는 기록을 하지만 어차피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 공시하기 때문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을 배분하는 걸 한 번만 배분하면 된다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떻게? 기말에 참고문을 열어서 한 번만 배분해보자는 게 실질재고조사법이죠. 괜찮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이냐 실질재고조사법이냐에 따라서 회계처리 모양이 틀리잖아요. 2차 때 세무사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재고자산이 나오면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초재고 기초의 재고자산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해 회계처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자산부채 자본은 장부의 마감을 별도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분계장상으로 기초재고는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했을 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냐고. 일반적으로 외상 매입했다고 하면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엔 상품이나 제품이 없어지죠. 상품이나 제품 혹은 재고자산이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 없어지고 이쪽에 구매되고 이쪽에 뭐가 옵니까? 매입 채무가 오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기록법이 아니라 실질재고조사법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 외상으로 구매하면 매입 채무가 오는데 반대쪽에 상품, 제품, 재고자산이 오는 게 아니라 얘는 기말에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한 번에 회계 처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 뭐가 오죠? 매입이 오죠. 책들마다 회계 원리 때부터 배웠지만 매입을 자산으로 볼 건지 아니면 비용으로 볼 건지 책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자산인지 비용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좀 이따 보겠지만 매입은 어떻게 어차피 기말 결산 수정 분기하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매입은 그냥 임시 계정이에요. 여기까지 좀 회계 처리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 밖에 만약에 100원짜리를 매입했대. 100원짜리를 매입했대요. 이 경우에 제품의 파손이나 결함이 없어서 10원을 깎아줬대. 그리고 제품의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10원을 아예 반품시켰대. 그럼 총 10원 깎아주고 10원 반품시켰죠. 제품의 파손이나 결함으로 물건값을 깎아주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매입의 누리라고 하고 파손이나 결함으로 반품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매입 환출이라고 하죠. 반품시켰으니까. 그럼 얘는 20총 도합 20원의 애누리와 환출을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계속기록법은 정확히 얘기하면 상품을 도합 20원 그냥 까고 여기 매입 채무 쓴다고 매입 채무 까준다고요. 왜? 이만큼은 반품시키고 돈을 깎아줬으니까 이만큼은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기재한다고요. 하지만 실질 재고조사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애누리나 환출이 많으면 구매 초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줘야 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기중에 애누리나 환출이 있으면 매입에서 직접 가주는 게 아니라 매입, 애누리나 환출 등으로 별도의 계정을 써준다고 했었죠. 이렇게. 다만 얘도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 해줘요? 매입 채무를 까준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나 갚아야 될 돈이 80원이네. 갚아야 될 돈이 80원인데 2달 안에 갚기로 했어. 근데 거래처에서 한 달 안에 갚으면 10원을 꼭 깎아주기로 했대. 그래서 내가 돈 여유가 있어서 10원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매입 대금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10원을 또 깎아주겠지. 이걸 뭐라고 해요?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대금값을 일찍 회수해서 거래처가 물건값을 깎아주는 걸. 그럼 매입 할인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그럼 매입 할인 회계 처리를 보면 실제로 이제 나 매입 채무 얼마 없애야 돼요? 매입 채무 요거에서 80원 남았으니까 80원 없애야 되고요. 그쵸?
현금은 얼마 나가? 10원 또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현금은 70원 나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 10원 못 써줘. 이거 상품을 또 까준다고요. 계속기록법이라면. 그쵸? 오히려 재고자산이 2차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계 처리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오늘 최종 목표가 재고자산 연습서에 있는 가장 마지막 문제거든요. 가장 마지막 문제를 수식이나 그림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재고자산은 문제가 복잡할수록 회계 처리를 그냥 우직하게 끊어야 돼. 저도 그림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지만 문제가 2차 때 사이즈가 크게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회계 처리를 해야 정확히 맞추지. 이게 표를 그리거나 티 계정으로 풀려고 그러면 결국 꼬인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오늘 재고자산 할 건데 특수한 원가 배분법 직전까지 할 건데 재고자산은 2차 때 회계 처리를 다 끊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이제 보시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럼 이 실질 재고자산법 어떻게 돼? 실질 재고자산법 이렇게 돼요. 매입 채무가 얘도 마저 80원이 없어지겠지. 그리고 여기 뭐가 와요? 현금 70원이 나가겠지. 10원은 뭘로 기재? 물건값을 빨리 갚은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을 쓰죠.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조사법일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이거 회계 처리가 뭐 이렇게까지 내진 않겠지만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 메인 애누리와 할인과 관련해서 환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아니 재고자산의 저 T계정에 들어가는 매입액은 어떤 매입액이에요? 매입 원가에 들어가는 매입액은 어떤 금액이야? 순 매입액이라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총 매입액 실제 외상 매입한 금액에서 애놀이나 환출이나 할인이 있으면 빼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가 매입 원가라는 게 결국 원가 개념은 내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기재하는데 결국 내가 돈 낸 금액만큼만 재고자산 매입 금액으로 가산하겠다는 소리예요. 애누리 환출 할인이 있으면 실제로 돈 얼마 냈어요? 애누리 환출 할인을 뺀 70원만 돈 냈기 때문에 당연히 빼주는 게 맞지.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이라면 자료를 제시할 때 총 매입액은 100원이고 애누리 환출 할인으로 20원 10원 있었다고 하니까 진짜 매입액으로 들어갈 금액은 원가 개념이니까 돈 낸 금액은 7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누리 환출 할인을 빼주는 게 맞다고요. 근데 실제로 요즘 문제 이렇게 자료 잘 안 주지. 어떻게 줘? 매입은 결국 현금 매입액과 외상 매입액이 있으니까 요거 비교해야 되는데 외상 매입과 관련된 계정이 뭡니까? 매입채무죠. 그럼 매입채무의 T계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돼? 부채니까 기초가 차변에 와야 돼요? 대변에 와야 돼요? 대변에 와야지. 기초 매입채무가 있고요. 올해 외상 매입하면 매입채무가 늘죠. 그리고 또 뭐 나옵니까? 이쪽에 매입채무를 지급하면 매입채무가 줄죠. 또 뭐가 있을까? 채무 면제이익이 있으면 매입채무가 그만큼 또 줄어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여기 기말 매입채무가 온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요즘 자료를 어떻게 제시해? 현금 매입액이 얼마 있고 매입채무의 기초, 기말, 지급액이 얼마 있다. 이렇게 제시한다고요. 그럼 내가 매입액을 어떻게 구현하셔야 돼? 매입채무의 T계정상에서 올해 외상 매입액을 찾고 현금 매입액을 더해서 T계정상의 매입을 구하면 되겠지. 문제가 이렇게 제시되는데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자료를 이렇게 준 다음에 추가로 또 올해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이 얼마 있다 이렇게 준다고요. 문제상으로. 그럼 문제를 총 매입액, 애누리, 환출, 할인 주는 경우에는 순 매입액을 구할 때 얘를 빼주는 게 맞지만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경우에 얘를 추가로 주면 빼주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회계 처리를 보세요. 애누리, 환출, 할인이 나올 때마다 매입 채무는 다 차감됐어. 그래서 매입 채무 T계정상으로는 애누리, 환출, 할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미 다 차감됐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매입 채무의 자료를 주는 경우엔 이미 매입 채무의 T계정상의 애누리, 환출, 할인이 다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얘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